60세 이후 균형 감각 저하의 원인과 해결책 안정감을 되찾는 법. 혹시 걸을 때 약간 불안정하거나 균형을 잡으려고 가구 벽을 잡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작은 비틀거림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하기 시작했나요? 나이가 들면서 발로 서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 상실은 넘어짐과 같은 신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다시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안정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육 약화나 시력 변화와 같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약물이나 뇌의 문제와 같이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7가지 흔한 이유와 더 중요한 것은 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나이 관련 근육 손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관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0대 초반부터 우리 몸은 근감소증이라는 과정에서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손실은 처음에는 느리지만 60세에 이르면 눈에 띄게 될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곧 힘 손실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다리와 코어 근육에서 그렇습니다. 튼튼한 다리와 코어 근육이 없으면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바로 여기서 넘어짐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행히 근육 손실은 올바른 종류의 운동으로 늦출 수 있으며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리프팅, 저항 밴드, 사용 스쿼트 및 런지와 같은 맨몸 운동과 같은 근력 운동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균형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며 무거운 무게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만 사용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기능적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 한 발로 서 있거나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은 실생활 상황에서 균형을 개선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 외에도 식단은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복구 및 성장에 필수적이므로 살코기 생선 유제품 또는 콩류와 같은 식물성 옵션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때때로 특히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은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겪습니다. 근거리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노안, 시야가 흐려지는 백내장 중심,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황반 변성과 같은 흔한 질환은 모두 주변 환경을 선명하게 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넘어짐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눈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과 의사는 필요에 따라 처방을 조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백내장 수술과 같은 더 발전된 치료법이 시력과 균형 모두를 개선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저조도 환경이나 밤에 특히 거슬릴 수 있는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반사 방지 코팅이 된 렌즈를 고려해 보세요. 다음은 당신이 너무 자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체 부위인 뇌입니다. 뇌는 균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유발하여 갑작스러운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BPP 비후로 귀 안의 작은 결정이 제자리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머리를 움직일 때 갑자기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메니에르 병이라는 또 다른 질환은 뇌의 체액이 축적되어 현기증, 이명, 청력 손실을 유발합니다. 귀 감염조차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뇌의 문제가 의심되면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PPB의 경우 머리 움직임을 통해 결정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간단한 치료법인 애플리 수기 이플리 마누버가 있습니다. 메니에르병과 같은 다른 질환의 경우 치료는 약물 식단 변화 또는 균형 문제에 적응하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일종의 물리 치료인 전정재활치료 VRT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물도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부터 일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약물들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부작용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때로는 복용량의 간단한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또한 동일한 부작용이 없는 대체 약물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복용하면 낮 동안의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신 건강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불안과 우울증은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은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예민하게 느끼게 하여 부조화스러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종종 피로와 의욕 부족을 동반하며 둘 다 근육 약화와 균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는 정서적 웰빙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 CBT와 같은 치료법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과 같은 마음챙김 실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은 균형 문제의 또 다른 교활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며 이는 뼈와 근육을 약화시켜 넘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거나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강화 유제품과 같은 음식을 먹거나 의사가 권장하는 경우 보충제를 복용하여 비타민 D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케일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잎 채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둘 다 안정성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걷기 수영, 심지어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발로 서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균형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다시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식단 개선 또는 뇌 또는 시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도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계속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탐구하면서 특정 생활 방식 변화와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당신의 안정성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움직일 때 당신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분야는 유연성과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더 뻣뻣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범위,
감소는 특히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을 비틀거나 높은 선반에 무언가를 잡거나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움직임이지만 유연하고 잘 기능하는 관절에 의존합니다. 관절 뻣뻣함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는 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골관절염은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차례로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임을 망설이거나 아픈 관절을 보호하려고 할 때 몸의 자연스러운 협응력과 유동성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유연성이 규칙적인 스트레칭 운동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늘리고 움직임 범위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부드러운 움직임은 매우 유익합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유연성과 균형을 모두 개선하는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효과적인 운동 형태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또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외에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에서 종종 간과되는 측면입니다. 우리 관절은 윤활을 위해 체계에 의존하며 탈수는 뻣뻣함과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세요. 특히 신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화면을 내려다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쁜 자세는 몸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방해하여 자신감 있게 서고 걷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특히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세를 교정하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에 집중하세요. 코어 근육은 척추와 골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는 것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자세를 연습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발에 무엇을 신느냐가 당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느끼는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지지력을 제공하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은 넘어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굽이 높거나 밑창이 미끄럽거나 아치 지지력이 부족한 신발은 특히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꼈다면 신발을 다시 평가할 때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넓은 밑창, 편안함을 위한 쿠션 깔창, 그리고 지면을 잘 잡아주는 밑창이 있는 신발을 찾으세요. 또한 추가적인 지지력을 제공하고 걷는 방식의 불균형을 교정하도록 설계된 맞춤 깔창, orthotic inserts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깔창은 평발이나 족저근막염과 같이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당신이 움직이는 환경입니다. 많은 넘어짐 사고가 집에서 발생하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깔가에 전선 고르지 않은 바닥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개선하는 간단한 단계 중 하나는 생활 공간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슨한 깔개를 미끄럼 방지 패드로 고정하고 바닥에 잡동사니가 없도록 하고 욕실과 같은 공간에 손잡이발을 설치하고 모든 통행로가 잘 밝혀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명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빛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로의 장애물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도, 욕실, 침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특히 밤에 잘 보이지 않을 때 비틀거림과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균형에 미치는 역할을 잊지 마세요. 수면 부족은 피로를 유발하며 이는 차례로 당신의 협응력과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히 쉬지 못하면 발로 서 있을 때 불안정함을 느끼기 쉽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고 차분한 취침 루틴을 만들고 취침 전 화면과 같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매일 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하세요. 경우에 따라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휴식을 방해하여 낮 동안 몽롱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휴식 및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지지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팡이 또는 보행기와 같은 보조 장치가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거나 덜 독립적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장치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조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키와 필요에 맞게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균형은 단지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립성,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해결함으로써 통제력을 되찾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부터 환경 및 신발에 대한 현명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균형을 개선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보를 얻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당신이 사랑하는 활동을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도구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떤 나이에도 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